자, 시퀄라이즈라고 하는 모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시퀄라이즈는 이제 노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ORM 라이브러리, ORM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이제 ORM은 그쵸? 객체 관계 모델을 말하죠. 그쵸?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객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RDBS, 그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ORM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얘를 사용하면 MySQL, 뭐 PostgreSQL, SQLite 등등등을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우리는 MySQL로 한번 연결을 해볼 거고, 시퀄라이즈를 사용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요 속성은 이제 시퀄라이즈라고 하는 요 객체 인스턴스 하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뭐 데이터 타입, 인테저, 스트링, 그리고 뭐 텍스트, 그다음에 뭐 데이트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제공을 해줘요. 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측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 설정에 대한 이런 메소드들이 있죠. 그래서 뭐 1대 n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다대 1의 관계, 그다음에 1대 1의 관계를 설정할 경우.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해당 모델이 그 모델을 참조하고 있는 다른 모델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원 테이블이 있다. 회원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게시글 테이블이 있으면 이 게시글 테이블이 회원 테이블을 참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회원이 여러 개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대 다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이제 이 시퀄라이즈의 어떤 함수들을 통해서 해당 유저 정보와 게시글 여러 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제 조회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퀄라이즈 싱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성한 이 모델을 동기화를 해줘요.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함수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테이블을 이제 모델로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 유저 모델, 보드 모델, 뭐 커멘트 모델 이런 애들을 미리 정해 놓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는 정보, 유저 네임, 패스워드 이런 데이터 소스들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해당 모델이 치환된 테이블을 생성을 해줘요. 한마디로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에 강제로 재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고, 또 크레이트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 그다음에 수정,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명령어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얘를 통해서 SQL의 셀렉트 문을 조회하는 거예요. 셀렉트 아니, 인서트죠, 인서트. 크리에이트니까 인서트 문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인서트 인투 테이블, 속성, 그다음에 밸류스. 얘를 실행시켜 주게 되는 작업인 거고, 그다음에 find all은 전체 조회인 거죠. 어떤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를 전체 다 조회하고, 그다음에 find by pk 이렇게 하면 어떤 테이블을 조회할 때 id를 pk를 기준으로 조건을 줘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데이트는 업데이트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옵션들을 추가해서 where절의 조건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destroy는 delete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메소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delete from table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 SQL에 이런 기능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 목적은 이제 이 시퀄라이즈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쵸? DB 연결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MySQL하고 테스트를 해볼 거라서 MySQL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MySQL하고의 연결까지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MySQL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쵸?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create 스키마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테스트 스키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싱크를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모듈은 익스프레스, 모건, 퍼그, 얘는 꼭 있을 필요는 없는데 꼭 지금 필요한 건 일단 익스프레스하고 시퀄라이즈, CLI, MySQL2. 요거는 지금 실습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모건 이런 거랑 소스에다가 다 담아 놔서 얘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nv,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모듈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래서 실제 설정 파일로 .env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설정 값들을 정의해 놓고 그걸 이제 객체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설정에 대한 모듈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모건은 우리가 로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퍼그는 템플릿 엔진이 되겠고, 자, 그리고 쭉 설치를 해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한 번에 쭉 설치하셔도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퀄라이즈는 이렇게 시퀄라이즈 CLI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그 프로젝트 경로에 가서 시퀄라이즈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초기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시퀄라이즈 설정을 위한 파일들을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직접 생성해도 되지만 얘 그냥 명령어 하나만 돌리면 기본 설정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스라고 하는 폴더에 index.js라고 하는 기본 설정 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는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 설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퀄라이즈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초기화하면은 이런 설정 파일들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 중에서 config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config.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 소스를 설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 어떤 상태에서의 그 데이터 소스 정보인지 걔를 먼저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 개발 모드에서의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스트 단계인지 아니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데이터 접속 정보인지를 구분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개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안에다가는 그 MySQL 접속하는 계정 정보 있죠? 유저 네임, 패스워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지정해주면 돼요. 요거는 테스트로 할 거니까 정정을 해놓을게요.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라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좋은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정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인가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 그렇죠? 연결만 우리가 해볼 거니까 테스트.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운영단에서 쓰는 경우, 그다음에 개발단에서 테스트단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다르게 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얘를 통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스트는 데이터베이스 IP 주소가 되겠죠? 로컬에서 한다 그러면 127로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다이얼렉트 속성의 MySQL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모델 설정하는 작업 요거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그 시퀄라이즈 in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모델스의 index.j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모델만 임포트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요 두 코드만 사용하도록 좀 코드는 정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import board.js 모델을 가져와서 DB에 이제 등록하는 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env라고 나오죠. 요 부분. 요 코드를 잠시 보시면 얘는 우리가 그 .env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면 그 env 모듈을 가지고 설정을 딱 해놓으면 프로세스 미들웨어에 env라고 하는 속성에 데이터가 설정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파일에 정보가 들어있냐면 .env라고 하는 설정 파일에 node env라고 하는 이 설정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설정 값이 디벨롭먼트로 되어 있으면 개발 모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뭐 테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테스트 모드, 그다음에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운영 단계의 모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뒤에 그냥 디벨롭먼트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모듈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뒤에서 config 폴더 밑에 config.json 이라는 설정 파일에 env라고 하는 요 값을 가져와서 얘를 가지고 설정 정보, 데이터 소스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가져오는 게 사실 뭐냐면 위에서 미리 작성한 이 config.json 있죠? 여기서의 디벨롭먼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객체 있죠? 이 객체를 모듈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가져와서 변수명을 config라고 객체 변수명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얘를 통해서 유저 네임,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쭉 가져온 코드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이제 node env라고 하는 애가 값이 존재하면 거기에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고 아니면 디벨롭먼트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코드는. 그럼 디벨롭먼트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config 객체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시퀄라이즈 객체를 생성을 하죠.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정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유저네임,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onfig 객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 작업을 얘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db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서 시퀄라이즈를 여기다 담아요. 여기다 담은 이유는 얘를 이제 익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담아준 거예요. db에 시퀄라이즈도 담고 그다음에 db 모델 보드라는 모델도 db에 담아서 얘를 이제 익스포트 해주기 위해서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initialize associate라고 한 함수로 이제 실제로 이 보드라고 하는 모델을 데이터베이스 측에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그 작업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board.js에 가면 여기서도 시퀄라이즈 모듈을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모델, 시퀄라이즈 객체를 가져와서 이 모델을 정의하는 작업을 쭉 해요. 여기서는 클래스의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제 모델 정의를 하나 해줍니다. 이 안에서 initiate 메소드 안에 board.init이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서 이제 얘가 가져야 될 그 컬럼 정보들 있죠. 그렇죠? 모델이 가져야 될 속성 정보들을 쭉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드 넘버에 대한 정보를 쓰겠다라고 하면 보드 넘버는 int 타입, 그렇죠? int 타입으로 오토 인크리먼트 옵션을 활성화해주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옵션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데이터베이스로 가면 컬럼명이 보드 넘버에 int에 오토 인크리먼트 옵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는 거.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도 그렇죠? 타입을 스트링으로 주고
allow null 했을 때 얘를 false로 주면 무슨 옵션으로 실제 DB에는 되냐면 not null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는 얘가 not null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타이틀 라이터 컨텐츠는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레그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트 타입에다가 디폴트 기본 값 있죠? 기본 값을 now로 해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값이 안 들어갔을 때 기본 값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가 찍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겠죠. 그런 설정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추가 옵션들을 작성을 해줘요. 여기다가 모델 이름 그리고 생성돼야 될 싱크가 돼야 될 테이블 이름을 작성을 해줘요. 다음에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이거 안 바꿔놨네. 잠깐만요. 타임스탬프 얘는 일단은 false로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타임스탬프가 false로 할 건데 얘를 만약에 true로 해놓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created at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등록된 날짜 시간을 찍어주는 컬럼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updated at이라고 하는 수정 날짜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true로 했을 때예요. true로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가 별도의 수정일자, 등록일자 컬럼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얘만 true로 주면 이 이름으로 자동으로 세팅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편리하겠죠? 자, 그런 기능들을, 좋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이 .env라고 하는 설정 파일에 여기에 개발 모드다라고 설정을 해주고 포트 정보 같은 것도 여기다가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얘를 사용하는 목적은 예를 들면 우리 API 같은 거 사용하면 그 API 키 암호화된 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외부로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env 파일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면 얘만 이제 노출이 안 되게 만들면 되죠. 그런 용도로 하면 됩니다. 뭐 스프링 부트에서는 application.properties 그 설정 파일 썼던 거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js 여기서 이제 앱 설정들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스 모듈 포함시켜서 여기서 익스포트한 시퀄라이즈 객체를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env도 모듈을 설정하고 있죠. 가져와서 .env config를 하면 저 .env 파일로부터 설정 정보를 프로세스의 env라고 하는 속성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시퀄라이즈하고는 별개인데 여기 지금 process.env.p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가져오는 건 어떤 정보냐면 여기에 있는 이 포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시퀄라이즈 싱크라고 하는 얘가 중요해요. 이 함수가 돌아야 이제 우리가 모델로 설정해 놓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싱크가 돼요. 테이블이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리고 여기 false라고 하는 속성 옵션을 true로 주면 강제로 이제 재생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제 프로미스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뜨면 DB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기본적인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순서대로 한번 코드를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퀄라이즈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시퀄라이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가 만들었냐면 익스프레스 밑에 시퀄라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커넥트라고 하는 폴더로 이제 MySQL에 연결하는 것까지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시퀄라이즈 폴더 만들고 커넥트 폴더 만들고 이 경로 안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pm init 하고 모듈 설치하고 그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DB의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듈 설치, 그다음에 config.json, 모델 설정, 앱 설정, 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스키마 만드세요. MySQL 워크벤치 열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네. 옛날에 이클립스에 폴더 같은 거 플랫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처럼 되는데 컴팩트 컴팩트 설정 가서 컴팩트라고 검색해 보세요. 컴팩트 폴더 뭐 어쩌고 있을 거예요. 폴디 때문에. 맞아요, 저거 하죠. 테이블을 개 정도만 따로 만들어 보실게요. 스키마만 만드셔도 돼요. 스키마에 가서 어디서 새로운 스키마 테스트. 스키마가 테스트고 계정은 도운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뭐 본인 계정으로 하셔도 돼요. 자, 워크벤치에 가서 이것도 드랍 해놓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스키마 해서 테스트 스키마 만들면 되죠?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코드 있잖아요. 스키마 생성 코드. 요거 실행하면 돼요. 그쵸? 예, 실행하면 테스트 스키마가 만들어지겠죠? 크리에이트 스키마 테스트. DB에는 요 스키마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얘가 잘 실행이 되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듈 설치를 쭉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넥트 폴더 여기 안에 들어와서 모듈 설치 요거 한 줄 쫙 해보세요. 네, 커넥트 경로로 들어가서 npm install express 모건 쭈루룩 하고 그 다음에 시퀄라이즈 초기화 npx 시퀄라이즈 init. npx는 이걸 전역에다가 모듈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모듈을 설치하고 모듈이 있는 프로젝트를 날리면 사라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커넥트 안에 어떤 폴더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config, migration, models 뭐 이런 애들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config 폴더를 열어서 config.json으로 갑니다. config.json에 와서 요 코드로 세팅하면 되겠죠? 아마 기본 뭐 루트 뭐 그 기본으로 설정된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좋은이라는 계정
패스워드 113456, 그다음에 지금 새로 만든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라고 해놨죠. 그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 제이슨 파일 코드를 덮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소스 설정해주고 나면 이제 모델 설정을 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 모델스라는 폴더 자동으로 생겼고 index.js라고 하는 애가 자동으로 생겼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코드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코드는 지우고 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갖고 있는 코드로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코드로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index.js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원래 있던 코드 네, 지우고 덮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initiate, 그다음에 associate를 하고 있습니다. initiate는 이 보드라는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초기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 초기화 처리를 해주고, associate는 다른 연관관계가 있는 모델하고 그런 연결 정보, 관계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ndex.js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board.js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질 그 테이블 정보 있죠? 네. board.js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요 코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시퀄라이즈 모듈을 가져와서 데이터 타입 모델 시퀄라이즈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하는 작업, 보드 모델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형태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작업이 쭉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ard.js 코드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앱 설정해 줄 거예요. .env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얘는 상위 경로, 그렇죠? 커넥트가 지금 프로젝트죠? 요 경로에 .env라고 하는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다가는 뭐 별거 안 써놨어요. 노드 env라고 해서 이제 모드 정보 그리고 포트 정보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설정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app.js에 와서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의 모듈을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들웨어들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도 가져와서 app.js에 파일 만들어주고 app.js로 파일 만들어서 코드를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라우터는 빼놓을까? 나도. 자, 그래서 모듈 포함을 해주고 있고 제일 앞에서는 그쵸? 그다음에 env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env 모듈 가져와서 컨피그를 해줘야 .env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얘가 이제 이 코드가 동작을 해야 우리가 .env라고 하는 설정 파일의 정보를 프로세스 env에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코드가 호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포트 번호 이렇게 가져오는데 요거는 .env에 정의되어 있는 포트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쓰고 걔가 없으면 3001 포트로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뷰 엔진을 퍼그로 하고 있는데 사실 퍼그도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서 퍼그도 굳이 지금은 쓰지 않으니까 지워놔도 상관없어요. 뷰를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DB 연결만 보면 되겠습니다. 퍼그는 생략을 해도 돼요. 모듈 설치할 때도 퍼그도 역시 지금 꼭 있을 필요는 없죠. 얘도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그 코드는 생략을 해놓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모듈 설치에서도 사실은 퍼그는 생략할 수가 있겠어요. 템플릿 엔진 지금 쓰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시퀄라이즈 싱크. 요 작업을 해줘야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연결이나 요 작업들을 쭉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나머지는 그 미들웨어 설정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서버 실행하는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거죠. 시퀄라이즈 연결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DB하고의 연결, 그리고 싱크에 대한 작업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동기화하는 작업을 해주게 돼요. 요 싱크 함수를 통해서 성공 시에 로그를 찍어보고 있고 실패 시에 에러를 콘솔에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인솔을 다 되어 있어야겠죠? npm 인솔을 전 아마 미리 되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npm 인스톨부터 요거 다 인스톨하면 되죠? 저 퍼그는 꼭 필요하진 않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시퀄라이즈 초기화 이거 해주면 되겠죠? 이거 한 번 더 하면 문제 있으려나? 애매하네. 코드가 날라갈 것 같은데. 시퀄라이즈 초기화 딱 처음에 했었죠?
하면 저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할게요. 나머지는 쭉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pm 스타트 하는데 패키지.json에 스타트 스크립트가 없으면 작성을 해주세요. 패키지.json에 스타트 스크립트가 없으면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스타트. 에러가 나나요? 네, 오타를 쳤나? npm 스타트. 아, 여기 경로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경로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이라고 하는 로그가 출력이 되면 돼요. 이렇게 성공하면 되겠고, 이때 MySQL 워크벤치에 가서 지금 테스트 스키마 있죠? 테스트 스키마를 이제 새로 고침 해보면 보드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모델로 정의한 데이터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이제 익스프레스 시퀄라이즈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